경제 성장률이 대충격이다. 25년 만에 이런 일이 터진다. 뭘까요? 한일 경제 성장률 역전입니다. 해외 경제기관들이요 앞다투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내려가고요. 일본의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야, 뭐가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IMF 1998년에 역전이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역전이 된다고 하니 이 또한 진짜 무지막지한 일이죠. 이번에는요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OECD가 발표한 지표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1.5% 그대로. 일본은 1.3%의 성장률이 1.8%까지 무려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전됐습니다. 역전. 올해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1.5%고 일본이 1.8%면 0.3%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진짜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장률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해서 최악의 어떤 상태로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성장률은 다 말입니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만 1.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저는 오죽했으면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조롱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415조 5천억 원인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성장을 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는데 나라는 빚더미인데 무슨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윤석열 정부야 빚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빚 줄이려고. 근데 노력만 할 뿐이지 이것도 또 안 줄어들어.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도 남는 겁니다. 조롱을 당하고도. 문재인 정부 때가 경제 지표가 더 나았다.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자리를 잘 못 지켜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OECD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당장 말입니다. 인도는 6.3%예요. 중국은 5.1%. 미국 역시 2.2% 원래 성장한 2.2%. 대단하죠. 그리고 말입니다. 일본이 1.8%고요. 호주가 1.8%입니다.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1.5%.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흔들리면 이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독일이 마이너스 0.2%고 아르헨티나가 2%인데 독일보다는 우리가 좋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영국보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러시아보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1.5%라는 수치는 어쩌면 말입니다. 굉장히 나쁜 수치예요. 그나마 앞서도 보신 것처럼 1.5%라는 수치는 그나마 좋은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나 무디스나 여기는 1.5% 보잖아요. 아시아개발은행은 1.3%거든요. IMF도 1.4%예요. 피치는 1.1%까지 내려잡았고요. S&P 피치는 1.2%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진짜 심각하다는 이야기고 세계 경제가 올라서는데 우리만 빠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정관진 TV를 보시는 수많은 분들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수출 대국입니다. 수출이 전체를 좌우하는 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뭐 반까지는 아니죠. 수출이 우리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도 좋아져서 우리 경제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외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부의 경제 여건은 좋아진다. 그런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경제 여건을 맞춰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중국의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굉장히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처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세금을 줄여주라는 거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세금뿐만 아니에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건 최저임금을 낮춰주고 주휴수당을 없애주고 여기다가 주 52시간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늘려주고 말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왜 이거 안 하죠? 하다못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주 52시간제라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윤석열 정부가 태동 전부터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거든요. 주 52시간제 없애라고. 주 52시간제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고. 그냥 평균 40시간 주 40시간 해놓고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해라.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주휴수당 없애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이고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외쳐도 이게 바위 벽을 보고 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개의 필부에 불과하지만요. 목소리를 계속 낼 거라고. 계속 내다 보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제 목소리도 저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칠 겁니다.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말입니다. OECD는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3%까지 올렸는데 올린 비결이 뭔가? 그리고 악재가 뭔가? 이것까지도 한번 찾아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1.5%의 성장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봅니다. 지금 OECD는 세계 경제에 3대 하방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 취약성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원자재의 변동성이 커서 이게 기업 경영이나 성장률에 타격을 준다. 당장 유가만 인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게다가 중국 경제 둔화가 내수나 수출이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세계가 다. OECD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다 해당돼요. 금리 우리도 인상이 돼 있어서 부채 때문에 이게 부채 폭발의 위험, 금융 취약성이 노출된다는 게 이거잖아요. 유가는 계속 올라가서 우리 원자재 가격에 계속 폭등이 되고 중국에는 우리가 수출이 많은데 내수나 수출이 망가지니까 우리는 다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계층이 뭔지 이것을 알고 저는 금융을 지원해 줘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탕감,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탕감하다가 나라 경제가 박살나거든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도요. 유가도 말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이럴 때 이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잘 성립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안 줬던 이란에다가 10억 달러라는 돈인가 10조인가 10조? 10조인가 10조라는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찾아야지요. 중국이 이러면 수출 다변화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요. 적어도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쇄회담을 한대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뛰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뛰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또 한 번의 활로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3주 안에 세계 국가 정상을 60명 이상 만나면 기네스 기록이라고요? 저는 기네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이 발로 뛰는 모습 국민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뀌는 것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저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